실탄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실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조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군, 경,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예. 세 가지 경로에서 나온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만 그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깝겠는가? 이건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재판 기록들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넘어오긴 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이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뭐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위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진술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예. 중요한 자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탄핵 심판에 있어서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 계엄령 선포됐을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죠? 실탄 5만 발이 준비된 상태다. 이게 최근에 공개가 됐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처음에 검찰에서 작성했지만 이제 국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졌거든요. 일단 주요 내용 좀 볼까요? 이겁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이 공소장이니까 김용현 전 장관 아래쪽이죠? 김용현 전 장관이 피고인이에요. 이 피고인을 다룬 공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24차례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141차례 더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공소장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아니냐 지금 이게. 뭐 이런 비유까지 판단까지 나오는데 담긴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중요하게 눈길 잡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부분. 이런 게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됐다. 김용현 전 장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수계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령관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계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일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일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그 벙커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우리 이 계엄이 거기서 중과부적이란 말을 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 대목을 주목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 계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결국 윤석열을 향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체포하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저 공소 요지 사실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것은 한 사람만 진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진술을 한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뿐만 아니라 사령관들에게도 직접 전화했던 사실들이 두세 차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김용현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이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저렇게 내란 수괴범이 어찌 보면 이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모면해 보려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멀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민주공화정을 함께 하려고 한다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국민의힘의 이 1호 이 당원이라고 해서 계속 감쌀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 앉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공소장에는 그때 당시에 실탄이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다 그러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계엄군에 동원된 실탄은 5만 7천여 발. 5만 7천여 발이니까 양이 좀 됩니다. 이런 게 공시에 적혀 있었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주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앞서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에 대국민 담화를 또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실무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실탄 관련된 발언 그리고 뭐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군사령관들 진술은 거짓이다. 지금 구속된 군사령관들 많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럼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사령관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 지시했다는 부분, 끌어내라, 이런 걸 지시했다는 내용 부분과 함께 이 실탄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실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조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군, 경,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예. 세 가지 경로에서 나온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만 그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깝겠는가? 이건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국회 본청 안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는 영상을 예, 보셨는데 그때 사실 각 언론사마다 저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저 본청 2층에 군인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거기서 그 KBS 파란색 천이 덮여 있는 탁자를 밀어서 거길 막고 이런 걸 할 때 그 뒤에서 많은 기자들이 자신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다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던 기자들이 있는데 저 국회 본청에서의 상황을 뭔가 호도하고 두둔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게 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 변호사는 이 부분, 지시했는가 부분, 실탄 부분, 이거 일단 이게 재판에 넘어가면 진실 여부를 또 따져볼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이거 어떻게 좀 공방이 진행됩니까?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시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에 사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아마 사실관계를 좀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랬으면 공소장 내용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자들, 군 수뇌부들의 이제 진술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진술을 종합을 했을 때 이 군 수뇌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럼 이 위치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서 아마 이제 공소장을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에서 넘어가서 증인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를 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는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군사들의 모습들, 계엄군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증언들까지 종합을 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공소장 그리고 공소했던 이 내용이 자료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쓰임새가 있습니까? 탄핵 심판에서? 일단은 탄핵 심판 그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재판 기록들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넘어오긴 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이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진술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예. 중요한 자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탄핵 심판에 있어서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될 것 같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서 또 이제 증언들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또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헌재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